그러니까 승화 못 시키면 예술을 할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네, 안녕하세요. 레슨포케아트 연극영화 원장 이상민입니다. 그 영상 이제 2개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입시가 아니라 또 예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3번째 순서로 승화의 비결 뭐 이런 식의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해 봅니다. 승화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제 영화가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로버트 맥키는 진짜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그 로버트 맥키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비결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책을 잘 보면 결국 위기와 절정이 이제 하나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건 이제 주인공이 상황을 반전시킬 힘을 모두 소진한 상태를 위기라고 하는데, 결국 그 위기에서 좋은 시나리오는 절정이죠. 이제 절정 연결되면서 가치가 확대되는 거죠. 본인의 힘으로 이제 개척하게 되고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확대되는 건 결국엔 본인의 삶의 주체성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이 승화되는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있으면 절정이 있고, 절정이 있으면 이제 결말이 있는 건데, 그것이 결국 드라마틱하게 승화되는 지점이 바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매력인데, 이걸 우리 이제 삶과 연결지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우리도 위기 속에 빠져 살거든요. 저도 위기 속에 빠져 삽니다. 숱한 위기를 경험해 왔고요. 제가 돌아봤을 때 20대의 위기는 뭐냐면 생존의 위기입니다. 굉장히 생존과 허덕여야 돼요. 지금 당장 먹을 돈이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돈이. 그러니까 생존과 허덕이는 그런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술을 하려고 할 때 여러 삶의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고독과도 연결되기도 해요. 내가 너무 고독하고 전혀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가난함 또는 고독함 또는 실패,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좌절되거나 불합격하거나 단절되거나 그런 것이 주는 공포들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의 결핍이나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저는 사실 왜 이렇게 요즘 10대, 20대 친구들은 이걸 굉장히 약점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키 같은 거, 뭐 외모 이런 거, 본인의 학력 같은 거, 학력형 이런 거 굉장히 크죠. 집안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결핍들, 이런 것들이 예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사회에서는 결핍은 그냥 결핍이에요. 사회에서 뭐 그게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사회에서 뭐 내 결핍을 뭐 승화시키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핍은 결핍이죠. 돈 못 벌면 뭐 그냥 못 버는 거죠. 근데 예술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술을 선택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술에서는 이 결핍이 승화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화 못 시키면 예술을 할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 가난을 보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그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버닝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버닝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 많이 봤던 비판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너무 짜맞춘다 이거거든요. 결국 소설가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장에.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저도 평론가 출신이지만 많은 평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이창동 감독님을 좀 비판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라고. 문학적으로 글을 쓴다, 문학과 영화는 다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상에 대해서 하는 게 없다, 뭐 이런 거잖아.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근데 버닝은 이제 그 얘기 아무도 안 하죠. 버닝이 나오고 나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이창동 감독님한테. 왜냐면 그 진짜 영상적인 영화를 하나 찍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버닝이 되게 좋은데, 그걸 보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 또는 청년이라고 하는 거, 젊음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간에 이 사회와 개인의 어떤 젊음, 가난함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둘의 어떤 불협화음이랄까, 이것이 서로 섞이지 않는 그것들에 대해서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유를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예술 안에서는 그게 승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로. 더 인생의 본질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고요. 더 핍진한 현실을 보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가난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소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삶의 본질을 향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결국에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이 가난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 있죠. 봉준호 감독님의 그 괴물,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결국 경계선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모서리에서 겨우겨우 지탱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고독한 순간은 여러분이 창작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했을 때 저는 그 글을 많이 섞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저는 학원이 크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글을 못 쓰겠네요. 진짜. 이런 순간이 올지는 몰랐는데 제가 책을 읽고 글 쓰는 게 너무 없어져서 저 스스로 너무 한심한데 제가 책을 제일 많이 읽고 글을 제일 많이 썼을 때를 보면 제일 외로웠을 때, 제일 배고팠을 때, 제일 결핍이 많았을 때 창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좋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좀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그 예술의 그 힘이 꺾여버리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고독함, 또 실패,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 있어서 어떤 좋은 창작과 예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 고독, 결핍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주저앉으면 그것은 변화가 없지만 예술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여러분이 승화시킬 수 있다면 작품으로, 창작으로, 이야기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위기들 속에서 절정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어떤 원하는 꿈을 도달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스토리적이란 거죠. 그래서 로버트 맥키가 위기와 절정은 하나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위기 속에 절정이 있고 절정 속에 여러분의 결말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위기에서 절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좀 고통과 현재 어떤 좀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거기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시고 거기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시고 거기서 여러분의 어떤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은 누구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기회거든요. 창작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이 귀한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역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춤이란 게 없습니다. 춤이라는 게 추의 이야기. 그러나 예술이라는 주제 안에서는 아름다움은 나의 추함도 아름다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추의 미학을 승화되는 지점을 한번 설계해 보시고 꿈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